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가 끝났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화요일 아침입니다. 뭐 좀 찌뿌드드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날씨도 좀 꾸물꾸물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추석 연휴 힐링한 힘으로 다시 새롭게 전진합시다.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 내내 이 어려운 분들을 만나고 민생을 챙기면서 진짜 민생을 중심에 국가 경영의 중심에 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페북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물가 관리에 더욱 신경 쓰고 자영업자 짓누르는 대출 문제도 좀 세심하게 살피겠다. 어려운 민생으로 마음이 무겁다. 특히 최근 피해를 당한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 이랬습니다. 추석이 끝나자 여야의 정치인들도 모두 이른바 추석 민심이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아전인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특히 더불어민주당 좌파 정치인들의 그 아전인수식 주장 속에도 우리가 흘려들으면 안 되는 얘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민생이 어렵다 뭐 이런 대목입니다. 민생이 어려운 것은 뭐 대한민국 국민들 누구나 다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겁니다. 저희도 지난 2년 반 가까운 팬데믹,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 상황에서 정말 어려움을 겪었던 영세 자영업자들, 당장 우리 아미고 회원들만이라도 좀 도와주자 그래서 맛집 기행도 하고, 제가 아미고 회원들에 대해서는 시도 때도 없이 그냥 광고도 해드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그 활동은 계속 하겠습니다만 민생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뭐 언제 강조해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그런 이야기고, 특히 실제 지금 경제와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더욱이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좌파들이 이 민생을 고리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를 아주 집중적으로 공격하겠다는 전략을 노골적으로 구사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건 다 알겠어요. 그거 다 인정하는 바예요. 실제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이 어디 출범 3개월밖에 안 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겠습니까? 지난 5년간 국정을 농단하고 심각하게 경제 질서를 망가뜨려버린 문재인 좌파 정권의 책임이죠. 뭐 거기에다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외부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도, 또 당장 이렇게 설명을 하면 국민들도 저희들 설명을 듣는 동안에는 그래 뭐 따지고 보면 사실 그렇지 라고 하시지만, 그러나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세력은 자유우파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 아니냐. 어쨌든 어려운 민생을 해결해야 될 책임도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한테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자신 없을 거면, 전 정권 핑계나 할 거면 정권 안 잡으면 됐을 것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생을 핵심고리로 공격해 들어오는 좌파들의 공격을 별것 아니다, 국민들이 그런 잔수에 속아 넘어가겠느냐,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하면 안 됩니다.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민생 살리기에 나서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유파가 문재인 좌파 세력이 망가뜨린 민생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세세히 설명해 드려야 합니다. 다 알아주시겠지, 그거 아닙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주요 정책이 왜 이렇게 결정되는지, 이 정책 집행의 효과가 언제 나타날 건지 국민들한테 설명하지 않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알 수 있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민생 안정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해나감에 있어 그 문제의식과 정책 결정 과정과 그것의 정책적 효과에 걸리는 시간과 이런 것들을 그야말로 실시간으로 국민들한테 알기 쉽게 잘 알리는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동시에 이 민생을 핵심고리로 해서 윤석열 정부를 무능한 집단으로 공격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무능한 대통령으로 공격해 들어오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공세를 아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 행동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런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해서 1시간 동안 여러분과 대화하겠습니다. 정론 1침 오늘 7가지 꼭지를 준비했고 고성국 칼럼을 따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재명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또 있답니까? 두 번째 주제는 이재명의 경기도 출연기간 빚더미 1위. 세 번째 주제는 이재명의 포퓰리즘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제가 조금 전에 인사 말씀드리면서 했던 이 문제의식을 1, 2, 3번 주제를 전해드리면서 제 의견을 덧붙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정론 1침은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인터뷰 내용인데, 한동훈을 무능하다고 탄핵하면 탄핵될 의원들 수두룩하다. 이 조정훈이라는 사람은 이 전달력이 꽤 높은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이런다고 기강이 잡히나. 오늘 아마 지금쯤 열리고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출범 취임 후 대통령실 전 직원이 첫 번째 아침 조회를 한답니다. 조회의 제목이 참 이상해요. 김대기 비서실장과의 대화랍니다. 뭐 기강을 잡기 위해서 이런 조회를 소집했다 하는데, 지금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 비서관, 행정관, 우리나라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이게 뭐 초등학교 애들 운동장에 줄 세워놓고 조회하는 수준으로 기강을 잡겠다는 발상이 도대체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19세기 대통령실입니까? 네, 여섯 번째 주제는 윤석열의 내셔널 어젠더, 저출산 대책. 이게 대통령은 대통령 어젠더가 있어야 돼요. 그야말로 국가적 의제가 있어야 됩니다. 추석 연휴를 거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저런 많은 생각을 정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의제, 내셔널 어젠더, 국가적 의제 중에 하나로 이 저출산 대책을 꺼내 드는 것 같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발표를 지켜본 이후에 논평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내셔널 어젠더를 꺼내 들기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주제는 한미 대북 억지력 강화 본격화. 핵무력 사용을 법제화한 김정은에 대처해서 더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하는 한미 군 당국 간의 긴밀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보내드릴 고성국 칼럼은 본격적인 진지전이 시작됐다는 주제입니다. 본격적인 진지전이 시작됐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뭘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이제 슬슬 그 본격적으로 그 카드들을 꺼내기 시작했다고 느낍니다. 네, 오늘 고성호 칼럼 여러분들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여러분들 의견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합니다.